드라마 파친코 보셨습니까? 애플 TV 플러스에서 1회가 공개되자마자 OTT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일제강점기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을 중심으로 4대에 걸친 서사를 그린 드라마인데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K 콘텐츠를 향한 러브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와 함께 글로벌 OTT 속 K 콘텐츠의 경쟁력과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파친코 얘기했습니다. OTT 통합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먼저 파친코 어떤 작품인가요? 네, 파친코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일본과 미국을 오가되면서 이제 4대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생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1915년에서 1989년까지 네. 일제 강점기와 일본, 미국을 오가게 되면서 주인공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연대기 순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차 편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이 있으면서도 감정의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날과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가족애와 또 시련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BBC나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 호평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그 콘텐츠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호평을 하기 때문에 이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넷플릭스 이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미드라고 해서 미국 드라마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이게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데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소재는 한국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던 특히 여성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또 그 자녀들도 1980년대를 통해서 보여지지만은 현실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어떤 차별과 고난을 극복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 중간 소재로서 파친코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 왜 미드 같냐면은 일단 한국적인 소재나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은 대개 한국계 미국인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미드 방식의 뭐 카메라 구성이라든지 미장센이라든지 색감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본은 미국 자본이죠. 미국 자본이고 예, 배우들만 이제 한국이죠. 그렇기 거고.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배우들도 익숙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또 해외에서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뭐 이런 측면들이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개 다 이민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이민사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또 그들의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과 특성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미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채였던 건 야, 이런 그 드라마는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일본 풍의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이야기를 다루니까 어떻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묘한 그런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연출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친숙함을 느끼는 그런 면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렇게 미드를 만드는 방식이었을 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역사 배경과 정서가 담겨 있지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기법, 촬영 네. 기법이라든지 연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작품 세계를 또 보여줬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뭐 저희 이제 방송 안에서도 파친코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고 호평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제 강점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혹은 잘못 이게 연출이 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철저한 고증까지도 거쳤다고 해요. 네. 일단 이 작품이 뭐 800억 내지는 이제 1000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국에 투자된 드라마의 넷플릭스의 사례를 보면은 한 4-5배 정도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특히 장르물인 경우에는 특수 효과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 파친코는 제작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고증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915년부터 1989년이다 보니까 지금 없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고증하는 데 있어서 소품이라든지 당시에 들어간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뿐만 아니고 1980년대까지 꼼꼼하게 고증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일본 분들 중에서는 좀 약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녹여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극적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뭐 일제 감정기의 어떤 일본인들의 만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인위적으로 부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감의 폭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일본 쪽의 반응이 너무 자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들 정도로 감정을 굉장히 절제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어떤 미학적 성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평론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열풍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랑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전에 그 열풍 대단했었고 그 흥행사를 잇는 이제 또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K 컨텐츠에 대한 러브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 콘텐츠의 결하고 애플의 콘텐츠의 결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로 장르물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좀비물이라든지 뭐, 예, 괴물이 나오는 크리처물이라든지 범죄 수사물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장르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좀 세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 살상의 장면이라든지 네, 좀 잔인하다라는 평가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강력한 팬덤 그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데 사실 이 애플의 이번에 파친코를 통해서 본 컨텐츠는 그런 강력하고 센 장면은 아니에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좀 어떤 애환이라든지 사연이라든지 그래서 좀 드라마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특정 공간에서 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은 올 로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제작비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생생한 그런 연출이라든지 느낌들을 주거든요. 세트가 주지 못하는 어떤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느낌.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는 주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촬영을 하죠.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에도 특정 학교 내에서의 공간 구성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지만은 오히려 이 애플은 굉장히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생생하다. 그래서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퀄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던 애플의 전략이 이제서 빛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낼 수 있는 것은 한국 콘텐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르물의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르물만 있는 게 아니다. 예. K 컨텐츠는. 사실 그거는 최근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결과를 내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극이 약진을 했어요. 붉은 끝동을 비롯해가지고 네. 여러 작품이 사극을 연쇄 효과가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나는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로맨스 드라마들이 뭐 이렇게 25, 21 뭐 이런 작품이라든지 사내 맞선 같은 경우 이런 작품들이 부각됐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작품들이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 작품이 아니고 국내 OTT라든지 방송사가 연합을 해서 만든 작품들이 오히려 그런 넷플릭스에 진출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엔 장르물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에 이어서 이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제 배우들 진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번에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K 콘텐츠의 어떤 경쟁력, 저변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높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애플 TV 플러스가 이 파친코라는 작품을 이제 세계 시장에 선보이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OTT 서비스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대표적으로 여겼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소위 넷플릭스에 대한 각인이 상당히 된 상태에서 넷플릭스의 아성을 누가 넘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애플 TV 플러스가 이런 히트 작품을 내놨다는 것. 어떻게 보면 향후 OTT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다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미 상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고 애플을 통해 가지고 상을 받게 됐거든요. 3관왕을 했는데 네. 이 코다 같은 경우도 애플 TV가 전폭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런칭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사실 애플이 넷플릭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가입자가 애플 같은 경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5% 그리고 넷플릭스가 25%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70여 편밖에 안 되는데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4천여 편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좋은 콘텐츠 입장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다도 그렇지만 파친코도 결국에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면 주로 현실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절망적이거든요. 예, 너무 이제 현실을 리얼하게 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로맨스라든지 또 사극이라든지 그리고 파친코나 코다가 주목을 받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희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의 어떤 그런 전략도 이런 방향성 속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뭐 공짜 이벤트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도 파친코 같은 경우는 한 회를 무료로 보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유입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의 티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많은 가입자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렴한 구독료입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9,000원대지만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6,500원대로 하고 무료까지도 하기 때문에 네. 유입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에다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계정 공유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든지 네. 1인당 뭐 3,000원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독료도 2,000원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볼만한 게 넷플릭스가 별로 없다. 지금 소진되고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요금은 올렸고 네. 또 공유 계정도 줄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애플이 양질의 콘텐츠로 치고 나오고 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한다거나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뭐 1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이제 애플에게 밀리는 일종의 교차하고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 상황 속에서 지금 파친코가 부각이 됐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 그 OTT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유리한 게 뭐냐면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번에 파친코 같은 경우도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21세기 어떤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민진의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된 작품인 측면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바로바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등이 이런 이제 신예 작가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반응을 보고 그에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고 이런 어떤 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넷플릭스나 애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대부분 한국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런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을 두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 흥행할 때도 막대한 흥행을 거뒀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러닝 개런티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막대한 흥행에 따른 그 수익을 사실 제작비와 처음에 받았던 그걸 빼고서는 뭐 못 가져갔다라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과연 정당한 계약이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뭐 결국 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컨텐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유리하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컨텐츠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제작 역량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계약 조건 하는 것은 점차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먼저 제작비를 받고 나중에 그 흥행 결과에 따라서 러닝 개런티를 안 받는 방식에 대해서 부당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콘텐츠일수록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 제작비를 받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제작비를 받고 후에 러닝 개런티를 안 받는 방식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선 제작비를 굉장히 높여서 받고 후 개런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웹소설이나 웹툰처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빠칭코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런닝 개런티까지 받는 형태로 협상력을 높여가는 네. 그래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유리한 위치에서 각계의 격파식으로 협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이제 유지해가는 것이 2022년에 좀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 파친코 뭐 말씀드렸지만 K 콘텐츠 흥행가도 올해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